자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김대호 PD는 이 정치권 이곳저곳을 취재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회가 좀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최수근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일단 오늘 또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방송사법에 대한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예.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 아마 24시간 하니까요. 예, 네. 내일이 이제 그 청문회가 있는 날인데 내일 볼만한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문정복 의원님이 이게 오늘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계속 지금 국회 쪽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출연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도 계속해서 네. 지금 상임위가 운영되는 걸 봤을 때 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 원래 전현희 의원님도 지금 이번 주에 출연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전현희 의원님도 지금 출연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이때쯤 오셔야 되나?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지방을 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쵸, 또 그쵸. 참, 예. 예.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장이 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자, 장이 선 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일단 오늘의 준비했었던 중점 주제는요. 일단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동향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네. 아직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잘 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조금 약간 이상한 캐릭터라고 비춰지는 그런 후보들도 있는데 이상한 캐릭터. 네, 그런데 누군지 알겠어. 이제 그런 평들이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걸 이제 저도 들려오는 것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핫한 거는 저 부분이겠죠. 정봉주 후보의 지금 원회의. 근데 최고 수석에 대한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그 거센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우려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 조금 나오고도 네.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저도 느껴지는데요. 근데 다만 아직은 또 남아 있는 투표들도 많은 가운데 아직 호남권이나 이제 서울권들도 이제 큰 곳들이 많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호남이 남았죠. 호남이 남았고 충청도 남았고 부산 경남도 남았어요. 수도권도 남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한 막 10% 20% 몇 군데 지역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가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단 우리가 끝까지 투표를 많은 참여를 권유하고 그 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러면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표를 어떠한 이유에 누구로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거에서 어떻게 맞춰갈지를 생각해 나가야 되지. 일부 몇 지역에서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표가 왜 이렇게 나왔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같이 발을 맞춰 나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드려보고 결과가 나온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어제 이제 또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훈 특검법 시동을 거느라고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뭐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이제 그 법사위에 실제로 상정이 됐고 그 아마 여기도 아마 그 청문회가 열릴 거로 보이더라고요. 청문회 열면은 재밌을 거예요. 예. 그동안에 거론되지 못했던 얘기들, 거론이 됐으나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한마디로 리바이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한동훈 입장에서는 되게 곤욕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돌려받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예측이 불허한 게 그동안 나름 예측도가 높았었는데 불허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당 동향입니다. 네. 자, 한동훈이 당선이 됐어요. 네. 저는 일단 1차 투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가뿐하게 1차 투표에서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62% 지지를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세가 거의 건실하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글쎄 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안에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하. 어대한이라는 표현은 일부 시각에서 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막판 정도 전에는 뒤집어졌었어요.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8% 정도 줄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예. 일단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아, 그렇구나. 인물이 없다. 아, 그렇지. 일단 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거대 양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그런 점들 같이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결국에는 한동훈이 됐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국민의힘 안에서 강성 지지라고 하는 층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하. 사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원희룡 후보가 등판하게 된 배경 나경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누굴 밀 것인가? 근데 둘이 합쳐도 이제 20%대인데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왜냐면 사실 중요한 선거 때에는 이 강성지든 약성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인데 문제는 사실상 그 외의 평상시에 그렇죠. 평상시에 사실 힘이 더 많이 되어주고 약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자들이 그렇죠. 많아요. 열정 예. 지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동훈을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어층인데 핵심 코어 지지층이 그렇죠. 한동훈을 지금 비토하고 있는 상태고 비토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코어 지지층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이 적잖은 뭐 좀 시련을 겪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시험대에 오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코어 지지층이 대부분 이재명 당대표를 그렇죠. 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밀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코어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약간의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킨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코어 지지층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이제 드랍해버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드랍이요? 네 놔버리는 거죠. 이제 관심 꺼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야, 나 이 동네 이제 관심 끌래?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실제로 어제 이제 채널 A나 조선, TV조선 이런 데에서 중계하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 이제 우파 유튜브들은 한동훈을 지지 안 했거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채널을 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어떤 메시지들이 주로 이루냐 이럴 거면은 국민의힘도 해체해라 민주당 뭐 당 해체하라고 막 지금 국민청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해체가 답이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나요? 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은
야, 이거는 뭐 야, 개딸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한 딸들이 더 문제다. 갓다리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참여도 안 하면서 이럴 때만 아득바득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더 망쳐놓으면 어떡하냐. 아, 그러니까 이 정서 감정 싸움이 굉장히 깊습니다. 야, 그래서 예측이 안 돼요. 자, 근데 오늘 네. 준비해온 그 주제의 썸네일을 보니까 네. 자, 4표만 더 있으면 한동훈 특검까지 간다. 이건가요? 4표만 더 있으면 한동훈 특검까지, 예, 물음표가 있나요? 아,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뭐 연결을 지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쭉 한번 풀어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 원래 준비했었던 내용에도 좀 추가를 한 게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서 예. 최혜병 특검 표결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104표의 부결로 190표 참성표로 해가지고 부결이 났는데 네. 사실 이제 제 마음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만 또 이쪽 분위기에서의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은 좀 다르게 보이는 경향들이 몇 개 있어서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거는 짚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썸네일 제목과 같습니다. 사실상 부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4표만 더 있으면은 이게 지금 한동훈 특검까지도 갈 수 있다 어허. 정도의 표결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다시피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제의를 했죠. 네. 제의를 했는데 결국에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되게 좀 아쉬워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104표, 반대가 104표 나왔습니다. 결국 4표는 반란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어제 당대표 후보 되자마자 뒤집어진 거죠. 하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찬성이 187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92표로 바뀌었습니다. 194표. 4표 죄송합니다. 194표로. 187표였는데 이번에는 194표가 돼서 6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였고 국힘당에서는 사실 4표 정도의 반란표가 생겼다라고 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찬성표로 넘어간 표는 2표밖에 안 되지만 무효표가 1표 있었고 안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반란표는 실제로 4표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4표만 더 있으면 한동훈 특검 가겠네. 그렇죠. 왜냐면 민주당 우석수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이렇게 다 합쳐도 지금 현재 반란표가 일어난 거는 사실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시점. 네. 왜냐면 이제 어제 당대표 후보 당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랑 만났거든요. 그렇죠. 유난 갈등 이후에 만났는데 만날 때 보니까 네.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원래 한동훈은 윤석열을 만나면 폴더 인사를 하잖아요. 보면 항상 꾹뻑 인사를 하는데 고개가 많이 올라왔더라고. 네. 폴더 인사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실제로는 둘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 한동훈은 사실 한동훈은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공식 석상에서 만나야 되는 경우에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뻔뻔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좀 나름 내공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도 좀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동훈도 윤석열하고 눈이 마주치진 않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눈을 마주치지를 않던데 그 점을 딱 짚으셨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상 만약 약속대로 일이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시점에서는 단결과 화합의 의미를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렇죠. 정작 그 순간에 보여주지 못했다. 약속 대련이었다고 해도 그 사이에 감정이 좀 쌓였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층들이 캐치를 많이 하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지금 어제 그 삼겹살 파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한 거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났네 라고 했는데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또 야, 약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군요. 요렇게. 예. 요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좀 두 개의 측면이 나눕니다. 해석이. 첫 번째로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들을 너무 많이 건너서 이야기 뭐 댓글팀 부대 이야기 나오고 기소치하 이야기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약간 형식적인 거다 보여주기다. 그리고 저기에 참석한 멤버를 봤을 때 이미 거기에서 싸움의 당사자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화합할 수 있는 자리였을까? 그냥 의례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네, 만약에 화합을 하고 싶었다라면 단 둘이 만났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있고 이게 또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당선이 됐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지금 층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층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 한 후보님 머리 열받으면 안 되는데 메뉴를 일부러 삼겹살을 골랐다. 그 기사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골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를 먹이려고 먹인 거다 오히려. 네. 사실상 먹였다.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메뉴를 다 직접 골랐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기사에. 그렇죠. 그게 나와 있죠. 메뉴 골랐다고. 이게 더운데, 이 더운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머리 열이 많은 사람들은 더워요. 그럼 참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메뉴를 삼겹살을 골라갖고 뭐 하자는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좀 지지자층들 사이, 한동훈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좀 뿔이 좀 났습니다. 야, 또 그게 그렇게 보이는기도 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같은 상황을 두고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하고 안동훈은 약속 대련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지금 갈등의 골이 지금 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야, 이 재밌네. 야,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104표, 4표의 반란표가 있었다. 근데 앞으로 한동훈 특검이 되면은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이니까 한동훈 쪽으로서는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한 줄 정리를 하자면 오늘 104표가 나왔는데 반란표가 있었던 건 확실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어허. 이게 어느 정도 나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어제 그 화합이 아니라 일단 잠시 스탑으로 그냥 내가 하려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기명 투표이지만 이미 이쪽에서는 누가 움직였을 거라고 이미 이름까지 거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튀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표가 지금 도망친 게 확실해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국힘당이 108표가 나와야 되는데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표가 도망을 쳤다는 얘기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2표는 아마 찬성으로 간 것 같고 무효가 1표가 있었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네, 이게 누군지가 대충 나온다. 네. 누구래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현재 충분히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저 한 캠프에 누가 이렇게 했겠지라고 이미 거명이 많이 되는 상태인데 실제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4표는 한동훈 캠프 쪽에서 4표가 도망을 친 거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디에서 이 표가 앞으로 더 갈릴 것이냐. 한동훈 특검법과 아마 하면서 갈릴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다녀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한테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 선진화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전현희 의원은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계신데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아직도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되는 안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개인 계십니다. 차원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네요. 황교안 대표가 같이 법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무유기다. 공소 취소 안 한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라고 한 점, 같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신데 다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희룡 사건에 후보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지고 그거에 견지해 근거 왔어요. 그 점을 없습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사건에 자, 개입하지 않으면서 원희룡 이 사건만 후보에게 개입해야 질문하겠습니다. 시던데 탄핵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당무 개입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나 후보님입니다. 7월 10일 날 나 후보님은 페북에다가 원희룡 후보 출마 자체만으로도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이 프레임을 공포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이 이런 듭니다. 식으로 거짓말을 몰고 가는 게 나경원 국회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의 상황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상황하는 책임 말고요.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자, 사퇴. 두 저는 번째.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맨날 없습니다. 수사만 하다 보니까 취조당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진짜 급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또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세요. 그 여론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에도 그거 고발하시지 관련되는 바로 그래요, 그 예. 측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기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얘기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아니, 주도권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런 기본적인 식으로 자세를 가져야죠. 아니 말싸움 기술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자, 책임 제 저는 아니라고 주도권 질문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 주도권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자,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못했습니다. 하시면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이렇게 한동훈 후보 저는 방송에서 한 번도 한동훈이 한 적이 없거든요.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후보, 위원장, 장관, 씨 붙여서 호칭했는데 공식 토론에서 김어준이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도 한동훈 후보는 직함 떼고 한동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뭐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잠식하면서 이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뵙지도 못한 흑수저고 이모부 운동권 얘기를 출신입니다. 했네요. 하지만 자, 저는 아니, 답변을 공개적으로 지어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제 말씀은 네.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아니,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해소할 수 퍼뜨리고 있는 계시잖아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막 가는 식으로 문제 제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저는 저를 여기서 당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 이런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다 오픈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어떠십니까? 같이 당무감사를 받자고요. 아니 지금 다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니 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료만 갑니까? 아니 본인이 의혹을 제기하시잖아요. 대다수의 그 절차와 과정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전부 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의혹 지금 제기를 하셨잖아요. 당회장 조사하셨다면서요. 운영권과 자료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럼 제 의혹 제기하면 자료만 안 되는 일방적으로 거죠. 내놓으라고요? 아니 다 부인할 텐데. 아이, 그건 아니죠. 재밌으시네요. 재밌으시. 알았습니다. 아니, 수사 그런 식으로 자,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근거를 제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상당한 근거와 제가 접근할 수 그걸 있는 얘기하라니까요. 근거를 제시하면 그 나머지는 객관적인 조사기관 그걸 해주셔야죠. 그걸 해주셔야죠. 아니, 공동 그러니까 함께 아니 함께가 아니라 그걸 당무감사를 제시해 응하자고요. 주셔야죠. 아니 뭘 오늘이라도 의뢰하는 좋습니다. 얘기예요. 당무감사 하십시오. 아니 당무감찰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걸 왜 저것만 일방적으로 합니까? 당에 있는 공천 자료와 함께 제시합시다. 아 정말 많이 급하시군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또 하나요? 제가 뭐가 그렇고 제가 고의로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스 아니요, 오노. 제가 예스 오노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예스 오노입니다. 유일한 영부인의 사과 기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아무런 됐습니다. 시도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고의로 문제는 패배했다는 이유가 생각을 아니,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저도 괜찮다. 아니면 저도 내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 유일한 한 줄기 빛,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를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자, 대답상 제가 주도니까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 대통령과 좋습니다. 영부인과 자, 한 후보가 잠깐만요. 한 자리에 제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리고 대통령은 반대하고 영부인은 사과 의사를 이건 좀 표현합니다. 제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주도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제지해 주셔야죠. 야, 이거 시간을 영부인과 세워야 대화를 안 됩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아니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또 하나 유일한 여쭤볼게요. 사과의 기회를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그리고 저한테 무슨 책임지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죠. 원 후보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저한테 나쁜 얘기들이었는데 그중에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제 처에 3대 의혹이 3대 의혹?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 오셨어요? 자, 한 제 의원이 처가 며칠 못 갑니다. 들어보세요. 며칠 못 가요. 자, 보셨는데, 저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이게 무슨 고딩들, 아니, 고딩도 아니다, 뭐, 초딩들 말싸움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의 말투가 화법이 저래서 저 사람하고 말을 하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지 예, 참 재밌네요. 이거는 야 저거 한 팀으로 계속 묶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 참 많이 들었고요. 국힘당 지지자들도 저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 그 이번에 전당대회 지지율 표가 아까 그랬잖아요. 드랍하는 현상들이 늘어날 거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8%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저게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 때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 있는 건데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고 며칠간 서로 이게 서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쪽 표현을 어떻게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 맛을 그쪽에서 맛보니까 어때? 우리가 왜 막 깐족깐족 이런 표현을 쓰고 왜 그런지 좀 알겠니? 약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 이제 당해보니까 어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감정 이상의 싸움이 돼버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당대표가 됐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여지겠죠. 당무 개입? 또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그럼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용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그렇죠. 거부를 할 거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김민진 씨가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죠. 이 김민진 씨 같은 경우에 한동훈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 따로 노네. 그렇죠. 이미 최고위원은 거의 한동훈 후보 쪽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고 거의 다 붙었다고 보면 되고 이제 몇 명 정도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텐데 한동훈 후보 성격상 당대표 성격상 당무 개입을 운운하면은 메시지가 확 죽어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후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네요.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혜병 특검의 부분의 반란표가 이제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특검에서는 제가 표결이 예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반 정도만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를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게 이 깐족을 어디서부터 누구한테까지 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이제부터는 한 치 앞이 예상이 안 가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심사가 들어갔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최혜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다시 이제 굴러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최혜병 특검도 다시 부의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또 새로운 자기들끼리 보면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장군 멍군 하면서 우리는 이쪽 가서 반란표, 한동훈도 저쪽 가서 반란표.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불리한 쪽은 한동훈 쪽이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 표결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일 수도 있겠네요. 재밌겠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다가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응원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야 진짜 우리 생에 한동훈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해석을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지?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한동훈 특검법도 무기명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사실 여기 우파 국민의힘 쪽 지지자 성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렇죠. 이 문제 있다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이 없는 지지층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네.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최혜병 특검이 부결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는데
이제부터가 또 본론이니까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필리버스터를 왜 또 지금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또 나름 전 내부 단속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들 내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야 볼만하겠네요. 이제부터 볼만한 게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104표로 부결이 돼가지고 아쉬움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테지만요.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누가 벌써부터 시작한 거야. 아 누군 벌써 떨고 있구나. 저쪽은 또.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니까 예.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지치지 말고 장윤 TV 많이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같이 걸어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또 재밌네요. 야, 이거 매번 우리 이 김대호 PD랑 얘기하면은 재밌기도 하고 약간 희망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제가 조금 과한 해석일 때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과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틀리거나 좀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다음번에 또 기회 될 때 이야기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